이게 단면을 잘라놓으니까 절단 모양이니까 와. 통로가 있고 이렇게 도움이 돼 있구나. 이 안이 얼마만큼의 규모인지는 현실적으로 못 느끼는데 실제 그 사진 한번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황민족들이 여기 여행을 온 거예요. 성인 크기가 저 정도. 성인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넘는데. 규모가 큰 거죠.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올려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생각보다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유일무이한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 그렇죠, 그렇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에 그냥 이거 하나. 불교 예술사에 존재하지 않는 양식. 전 세계 통틀어서. 네. 아니 아무리 숙련된 석공이라도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그 깎는다는 게. 그러니까 저 디테일이. 아니 그러니까 불을 만들고 그 안에 본전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탁 깎아서 올린 거죠. 누가 만들어놔도 올리기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들어올리기도 힘든데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그걸 짜놓지 않고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어. 완벽한 계획을 했다는 뜻이죠. 석굴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많은 이제 수학적인 어떤 비례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저 본전불의 이 머리의 뭐 이 크기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이라 그러면 여기까지가 2고 어머. 정확히 여기까지가 3이고 다음에 여기까지가 4고 어? 높이가 5 이런 식으로 1, 2, 3, 4, 5의 비례가 다 들어있거든요. 와. 여기만 비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구조물 자체에도 비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본전불의 이 지름을 1이라 그러면 주실의 그 지름이 2가 되고 그다음에 주실 끝에서 이 끝까지 길이가 4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든 건 아니고 그 인체에 대한 연구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 관찰이 선행돼서 그 결과를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뭐 1대, 뭐 2대,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몸에 원래 그런 비례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했다면 그 비례가 살아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비례들이 들어있는 걸 보면 많은 연구를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연구도 하고 비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석단할 수는 없어요. 석단할 수는 없고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석굴암 본전불 얘기할 때 제일 우리가 놀라워하는 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뭐 완벽하게 뒤의 모습이 뭐 완전 동심원으로 보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뭐 어떻게 근데 저 본전불상이 네네 보통 우리 통상 생각하면 중앙에 딱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앙에. 원으로 딱 만들었으니까 가운데 있으면 보기 좋고. 근데 막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 구조가 된대요. 눌려지는 느낌? 볼록볼록하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중앙에서 약간 뒤로 옮겨가 있어요. 뒤로요? 빛이 들어오면서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앞쪽에 빛이 환하게 생기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 온 듯한 느낌이 나타난대요. 그런 걸 고려해서 위치를 딱 조정. 이걸 의도해서 진짜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등 뒤에 방배도 뭐 어떻게 정면으로 보면 약간 타원형인데 맞아,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동심원인데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던데 실제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불상의 느낌이 좀 다르게 보이는. 소름 돋는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근데 재밌는 게 저게 가장 정확하게 중앙으로 보이는 그 시점을 거꾸로 뚜루루 따라가니까 어디예요? 키가 160 정도 되는 사람이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정확하게 얼굴에 광대하고 본전불상의 얼굴이 딱 맞아진대요. 경제가 보면 딱. 또 키 높인다. 그래서 160 정도가? 그래서 이 당시엔 아마 평균 키가 160 정도 아니었을까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평균이래. 광배하고 본전불의 두상 사이에서 간격이 있는 건 그만큼의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가운데 정확히 보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각도에 따라서 광배와 얼굴의 모양이 바뀌어지니까 그때마다 느껴졌던 종교적인 경외감도 또 차이가 있으니까 좀 착시 현상을 아주 좀 잘 활용한 그런 도구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신랑 완전 과학적이다. 근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실제로 양손의 크기도 좀 다르대요. 오히려 크기가 다른 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같아 보이거나 이렇게 되고. 이때는 아마 뭐 예술미나 재미보다는 신비감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근법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응용하여 실제의 스케일을 변형시켜서 보는 사람이 봤을 때 가장 딱 맞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대단한 근데 이게 거야. 뭐 사실은 이 동굴하면 약간 좀 습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예. 이 석굴하면 굉장히 습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참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석굴암을 이제 그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보수공사를 하고서 생겼던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에 습기가 차는 거였어요. 그래서 곰팡이 쓰잖아요. 곰팡이에서는 이제 습기가 차고 그랬다는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도 그 원래 있었던 구조에 습기를 차지 않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후속 연구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보면 이제 자갈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그게 사실 공기를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아, 환기 이렇게 통풍이 되게 하는. 그다음에 이 저 위에 돔 구조도 이게 완전히 다 들어맞진 않아서 틈이 있고 한 것들이 이 석굴이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타진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놓고 안에 에어컨이랑 뭐 제습기를 막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웬일이야. 지금 제가 했으니까 그것인 거죠. 제습기로. 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에 빛이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예. 네. 지금이야 이제 등을 켜면 되지만 석굴 안은 어둡겠죠. 어두웠을 텐데 그러게. 그걸 어떻게 안에 가서 볼 수 있었을까? 아, 보는 거야? 이거 횃불 같은. 그럼 그름도 생기고 아 그러네. 안에가 어떻게? 금방 이제 안 좋아질 텐데요. 전기도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아마 추정키로는 네. 지금은 이게 많이 좀 훼손됐지만 바닥이 이제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어서 이쪽에서 빛이 반사돼서 들어갔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더 해서 안에가 신비롭고 충분히 은은하겠다. 밝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석굴암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존불에 다들 집중할 때 아, 김상욱의 마음을 훔친 것은 이 돔. 돔이다 이거예요. 물론 저도 건축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 구조물을 보면 참 놀라웠던 게 힘의 평형이죠. 물리학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힘의 평형. 힘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중력이죠. 결국은 모든 건축은 중력과 반대되는 힘을 만들어서 그걸 다 0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서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둥 아래쪽에 돌이 위에를 받치고 또 위에 돌이 그 다음 받치고 이렇게 탁탁탁 받쳐서 중력을 이겨내는 건데 이렇게 돔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런 데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가운데 쪽에. 예, 여기는 받칠 수가 있지만 일로 갈수록 받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구조는 일단 특이한 게 여기 이렇게 뭐가 막 삐쭉삐쭉 네, 꽂혀져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뭐가 얹혀져 있죠. 일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문제는 돌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힘을 막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뭔가 당겨줘야 돼요. 못 나가게. 그렇죠.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다 기둥을 하나 놓든가 아니면 줄로 당기든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라인들은 이 뒤쪽에 무거운 거를 놔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어떻게 알았을까? 힘의 방향을 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려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무거운 걸 달아서 이렇게 당겨놓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동틀돌이라 그러거든요. 동틀돌. 그래서 동틀돌을 놓음으로써 이 떨어지는 것을 이쪽으로 무게를 넣어서 이렇게 다 막아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여기서 이렇게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다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올라가려는 걸 여기서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또 잡아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위에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 오히려 무거운 거를 놔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어머나. 근데 그 무거운 거 하면 또 내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균형이 딱 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만든 거죠. 어떻게 맞춰, 그를?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한 번에 알았을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아마 무수히 시도를 하고 무너지고 지금처럼 수학이 있거나 물리학적 지식이 없는데 여러 번 해보지 않았을까?
많이 무너졌어. 해보고 무너지고 또 다시 해보고 시행착오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이제 한 340개 정도의 천장에 돌이 들어갔대요. 무게만 20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놨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아마 예상하진 못했겠지만 지진 같은 거에도 훨씬 안전한 그런 구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돔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천원지방 하늘은 하늘 둥그러야 돼. 하늘은 둥그니까 정말 완벽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둥근 하늘을 이렇게 둥근 지붕을 얹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주가 이 배움적인 뭐 어떻게 보면 일단 1번이잖아요. 첫 번째잖아요. 근데 사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랬겠지. 왜 굉장히 놀랐냐면 이게 대단해서 놀란 게 아니라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해서 놀랐어요. 딴 거 하려다가 발견한 거야. 그러다가 뭐 보다가 1907년 우체부가 토암산 일대를 넘어가다가 황당한 모습을 봐요. 흙이 막 무너져 있는데 흙더미 사이에 이 본종부를 비롯한 불상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솟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우체국장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우체국장이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경주하면 신라의 어떤 불교 문화의 유산인데 대단한 게 있구나 하면서 그때 조사를 하게 되면서 잊혀졌던 석굴암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맺고 1910년에 병합이 되는데 홍감부가 이제 조선이 강제로 병탄이 되고 나서 총독부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건데 조선 총독부에 데라우치 총독이 들어서게 되는 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제국지 힘을 보여주자 체계적으로 한번 복원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복원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뭐 그러다가 곰팡이 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와서 다 흙도 퍼내고 그리고 이제 좀 엉망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선진공법 어떤 이런 문화재 복원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충격적인 물질을 사용합니다. 뭔지 예상되시죠? 시멘트겠죠 뭐. 그렇죠. 무조건 이제 시멘트를 막 석굴암을 막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자기 정확하게 딴에는 보존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복원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양을 딱 잡아서 밖에서 보여드릴 때 뭔가 좀 딱 근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이게 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뭐야? 자 일단 시멘트 돔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시멘트죠 여기. 네. 그냥 시멘트로 그냥 이게 둥글게 발라놨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양을 맞췄는데 이렇게. 바깥을 만들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 최종적으로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좀 꾸며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시멘트 발라면 통풍 아예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습기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네, 여러 가지 그다음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거 제습기를 이런 거 넣었나 보다. 넣는다고 되나 그게?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어디됐건 바깥쪽이 조선이나 한반도의 어떤 신라나 이런 어떤 민족 전통과 관련돼서 외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정말 황당한 모양으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없다. 근데 이 시대에는 본인들은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린 정말 이런 너희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우리가 발굴했고 우리가 복원해주고 최고의 트렌드인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기가 막히지 않니? 갔는데 사실은 정말 이건 좀 비판 많이 받을 수밖에 진짜 없는 기가 막히네. 그런 좀 문화재 복원이라고 할 수 있죠.